안녕하세요. 그림책 세미나 캡스톤 디자인을 발표하게 된 3조 신박하조입니다. 목차는 그림책 개요, 제작 과정, 그림책 구현 순서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첫 번째 그림책 개요입니다. 저희 그림책의 제목은 말할까 말까입니다. 선정한 대상 연령은 만 4세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만 4세는 언어 발달적 측면으로 책 읽기에 관심이 많은 연령이기에 타이포그래피를 통해 의성어, 의태어 및 중요한 문장을 글로 나타내 주어 유아들이 직접 읽어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지 발달적 측면으로는 전후 관계나因果관계에 근거해서 추론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동물의 똥일지 상상한 후에 왜 그 동물이 아닌지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추론 과정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서 발달적 측면으로 타인의 정서를 읽고 해석하고 예측하며 감정이입과 위로를 할 수 있는 연령이기에 그림책에서 친구들이 누구의 똥일지 추리할 수 있도록 주인공의 얼굴색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보며 주인공의 감정이 어떠한지 왜 그러한지 해석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이 눈을 찡긋하신 장면에서는 효과음과 배경효과를 활용하여 자신의 똥인 걸 들킬까봐 조마조마한 주인공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도록 도모하였습니다. 전달 매체는 배경과 등장인물들의 움직임이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는 PPT 동화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끼리나 다양한 동물들이 걷는 움직임을 표현하기에 적합하였고 다양한 효과음을 넣기에도 적절하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배경이 길게 연결되어 움직이는 효과도 넣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들로 인하여 PPT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말할까 말까 그림책의 주제는 문제 해결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 개념과 용기를 형성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누리과정 관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회관계 안에서 나를 알고 존중하기, 나의 감정을 알고 상황에 맞게 표현한다. 두 번째 의사소통 안에서 책과 이야기 즐기기, 동화, 동시에서 말의 재미를 느낀다입니다.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말하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실수를 솔직하게 말하며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그림책을 즐겁게 감상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적절한 단어로 사용해 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림책 개요 중 문학적 요소입니다. 우선 주제는 심리적 갈등 문제를 내면의 용기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자존심과 용기를 기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들은 주인공인 원숭이와 원숭이 친구들, 원숭이 선생님과 마음, 원숭이 친구들이 누구의 똥일지 상상하면서 등장하는 동물들입니다. 세 번째 배경은 세 가지로 나눠서 우선 첫 번째 시간적 배경은 유치원 점심시간이고 두 번째 공간적 배경은 교실과 화장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인공 원숭이의 심리적 배경은 심리적으로 두렵고 상황을 회피하려 했지만 결국 자신 내면에 있던 마음과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했고 심리적으로 불안했던 마음도 극복할 수 있게 된 배경입니다. 네 번째 플롯은 단선적 형식으로 발단에서 한 원숭이가 화장실에서 발견한 똥을 보고 소리쳐서 모든 원숭이들이 화장실로 모이게 됩니다. 그 후 전개에서 원숭이 친구들이 화장실에서 발견된 똥이 어떤 동물의 똥인지 추리를 합니다. 그리고 절정에서 불안해하는 주인공에게 내면의 용기인 마음이와 대화를 하면서 솔직하게 말하는 것의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결말에서는 마음이 준 용기로 선생님께 다가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며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다음은 구조적 요소입니다. 이 그림책은 총 18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장면을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구조적 요소들을 넣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장면에서는 선생님 화장실에 똥이 있어요 라는 대사를 타이포그래피로 적어내며 화장실에서 이야기하듯 흘러날 수 있도록 효과를 적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는 원숭이들이 앞서 나오는 타이포그래피를 듣고 똥을 보기 위해 모여드는 것을 실감나게 나타내기 위해 모여드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장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원숭이 친구들이 돋보기로 똥을 보는 것처럼 나타내기 위해 흔드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해 실감나게 표현하였습니다. 네 번째 장면에서 여덟 번째 장면은 원숭이 친구들이 누구의 똥일지에 대해서 추리하는 장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장면마다 나오는 동물들이 다르며 그 동물과 똥의 특징들을 더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타이포그래피, 효과음, 애니메이션 효과 등을 넣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간 구조적 요소는 어떤 원숭이가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 표현하기 위해서 원숭이에게 움직임 효과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생각주머니 안에서 동물들이 지나갈 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소리를 타이포그래피와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어 더 시각적이고 실감나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물에게서 똥이 떨어질 때 더욱 실감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바운스 효과를 넣음과 동시에 기존의 똥과 동물의 똥을 대조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확대 효과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장면별로 살펴보자면 네 번째 장면에서는 코끼리의 크기를 반영해 다리 부분만 보이도록 표현해 보았습니다. 또한 코끼리가 지나갈 때마다 나타나는 쿵쾅쿵쾅 타이포를 고딕체와 비슷한 형태로 표현함과 동시에 떨어질 때 바운스 효과를 주어 무겁고 단단함을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각 글씨의 크기를 달리하여 입체적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장면에서는 고양이의 빠르고 여유로운 움직임을 물결 경로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또한 고양이의 귀여운 울음소리를 강조하기 위해 고양이 모양을 타이포로 만들고 회전하는 효과를 넣어 표현해 보았습니다. 여섯 번째 장면에서는 비둘기가 날아온 것처럼 위에서 떨어지도록 바운스 효과를 넣고 비둘기가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을 팔 경로 효과를 넣어 표현해 보았습니다. 또한 비둘기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우는 모습을 9999 타이포의 반복 효과를 넣어 더욱 실감나게 표현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장면에서는 달팽이의 느린 모습을 나타내기 애니메이션 효과를 사용하여 표현하였고 기다란 똥을 표현하기 위해 왼쪽에서 느리게 닦아내기 효과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느린 모습을 시각적으로 더 나타내기 위해서 타이포로 길쭉하게 늘린 느릿느릿이라는 타이포를 넣어 표현해 주었습니다. 여덟 번째 장면에서는 토끼의 똥이라고 추리할 때 머리 위에 똥의 주인을 알려주는 표시와 토끼의 표정에 변화를 주는 효과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토끼가 뛰어오는 것을 더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깡총깡총 타이포그래피를 사용하였고 이때 깡총깡총에서 이응을 길쭉하게 하여 토끼기처럼 재미있게 표현하고 더불어 경로 애니메이션 효과를 추가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장면에서 선생님이 화장실에서 똥의 주인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는 것을 더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장면을 두 장면으로 나누어 표현해 보았습니다. 열 번째 장면에서는 주인공의 불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주인공에게 더 집중될 수 있도록 어두운 애니메이션 효과와 배경음을 설정하여 표현하였습니다. 그 다음 11번째 장면에서는 마음의 소리를 듣고 원숭이가 주위를 둘러보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 고개를 돌리는 애니메이션 효과와 마음과 대화했을 때 전환되는 따뜻한 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따뜻하고 잔잔한 배경음 효과를 넣어 표현해 보았습니다. 12번째 장면에서는 마음이 주인공 안에서 서서히 나오도록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어 주었고 후에 시점이 변화하여 주인공이 배가 아픈 장면에서 시각적으로 급박한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 땀을 흘리고 방귀가 나오는 애니메이션 효과와 배경음을 넣었습니다. 13번째 장면에서는 원숭이가
똥이 급해서 화장실로 급하게 달려가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더 극대화하여 표현하기 위해 중간에 주인공이 로켓으로 바뀌며 동시에 날아가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어보았습니다. 또한 로켓이 날아갈 때 슝 효과음과 함께 똥이 원숭이에게서 떨어지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어 표현해보았습니다. 15번째 장면에서는 마음이 용기를 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는 용기를 시각적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색 그림을 애니메이션 효과와 함께 넣어 표현해보았습니다. 16번째 장면에서는 주인공이 용기를 내어 선생님께 천천히 다가가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서서히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와 애니메이션 효과를 추가하였고, 선생님께 말하는 장면에서는 선생님 귀에 주인공 원숭이의 말이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의 색으로 길을 만들고 애니메이션 효과를 천천히 넣어 표현해보았습니다. 17번째 장면에서는 원숭이 선생님이 주인공 원숭이를 격려하는 따뜻한 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해 중간에 주위가 환해지는 그림으로 배경을 변화하는 효과를 넣어 표현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8번째 장면에서는 주인공 원숭이가 용기를 얻은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활기찬 음악을 사용함과 동시에 마음의 색을 애니메이션 효과로 등장시키고 마지막에 마음이 찡긋할 수 있도록 이미지와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어 표현해보았습니다. 다음은 미술적 요소입니다. 우선 색 표현입니다. 노란색 교실과 하늘색 화장실을 통해 공간의 색의 대비를 주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는 공간과 주인공 원숭이가 용기를 내어 선생님께 이야기하는 장면에서는 교실이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이 드는蓝색 계열을 사용하였습니다. 반면 친구들이 똥의 주인을 추리하고 점점 주인공 원숭이가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장면에서는 화장실이 딱딱하고 차가운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색 계열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점점 고조되는 주인공의 얼굴색입니다. 친구들이 똥의 주인을 추리하면서 친구들의 모습과 친구들이 추리하면 추리할수록 표정이 안 좋아지는 주인공 원숭이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표현하였고, 아이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원숭이의 창백해진 표정을 점점 짙어지는 파란색으로 표현해보았습니다. 다음 원숭이가 점심시간을 회상하면서 불안했던 감정들을 표현하기 위해 주위 배경을 어둡게 표현하였고, 마음이와 대화를 할 때에는 마음이 안에 있는 기쁨, 슬픔 등을 여러 가지 감정들을 사용해 다채로운 색으로 표상하여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원숭이가 선생님께 용기 내어 실수를 고백하는 장면에서도 선생님의 옷과 앞치마를 분홍색과 노란색을 사용하여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나타내 주었습니다. 다음은 선을 이용한 표현입니다. 배경은 전체적으로 얇은 선을 사용하여 등장인물들이 묻히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사용하였고, 반면에 인물들은 배경과 달리 굵직한 선을 사용하여 장면마다 인물이 강조되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감을 사용한 표현 방법입니다. 배경은 오일 파스텔 질감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주었고, 인물은 부드러운 색연필 질감으로 하였지만 배경보다 인물이 강조될 수 있도록 강조하여 채색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놀이 연계 활동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그림책을 감상한 뒤에 자유놀이 시간에 OHP 필름 자료와 라이트 테이블을 활용하여 유아들이 직접 조작해보며 놀이해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들어가 활동별 놀이를 살펴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누기 활동에서는 유아들과 다 함께 화장실 규칙을 정해보고 우리 반 마음을 만들어보는 활동으로 연계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 가고 싶을 때 말해보는 용기, 줄을 차례차례 서는 용기 라는 규칙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똥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똥의 다양한 쓰임새에 대해 알아보는 이야기 나누기 활동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똥은 여러 방면으로 쓰입니다. 고양이 똥 커피처럼요 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두 번째 신체 및 게임 활동에서는 동물의 똥 메모리 카드 게임과 동물의 신기한 똥 모양 찾기 등 게임 활동을 통해 유아들이 여러 가지 동물의 똥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림책 속 똥의 생김새를 이용한 놀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언어 활동에서는 주인공 원숭이처럼 실수를 용기 있게 고백할 수 있도록 편지통을 제공해 주어 편지를 써보면서 실수를 용기 있게 말해보는 경험을 가져보고 그림책을 읽고 용기를 내준 원숭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활동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술 활동에서는 그림책에서 나왔던 다양한 감정들을 생각하며 감정카드를 만들어보고 급하게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내 표정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림책 주인공은 표정이 어땠는지 생각하며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활동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5단계로 이루어진 그림책 제작 과정입니다. 우선 저희는 매주 대면 회의와 줌 회의를 실시하여 함께 이야기 나누며 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준비 단계에서 저희는 장르를 선택하기 전 창작과 개작을 고민하며 다양한 그림책을 참고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책들을 공유하였습니다. 공유한 책들을 직접 학교에 가져오거나 카카오톡, 줌 회의를 통해 줄거리와 그림책 요소들을 분석해가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창작해보며 서로의 피드백을 받아 말할까 말까의 과제였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아주 작은 똥 이야기를 선정하게 되었고 이에 맞게 주제, 목표, 대상 연령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각 장면별 효과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야기 나눈 뒤에 그림책 작가님과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아 수정해가면서 시나리오를 점점 구체화하였습니다. 시나리오를 완성한 뒤에는 적절한 매체인 PPT 동화를 선정하게 되었고 장면을 직접 그려보면서 이에 따른 장면별 효과를 연출해보며 구상해보았습니다. 그 후 구성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태블릿을 통해 직접 그림을 그리고 그림이 다 완성된 뒤에는 PPT에서는 애니메이션 효과, 비디오 편집 어플에서는 효과음과 배경음을 삽입해 그림책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완성시킨 말할까 말까 그림책이 담겨있는 QR코드와 그림책 구형 감상입니다. 그럼 그림책을 감상해볼까요? 말할까 말까 즐거운 점심시간 아기 원숭이들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 화장실에 똥이 있어요! 소리를 들은 아기 원숭이들은 화장실로 우당탕탕 뛰어갔어요. 화장실 한가운데 아주 동그랗고 작은 똥이 있었답니다. 바닥에 똥이 있어. 이건 누구의 똥일까? 원숭이 친구들은 저마다 누구의 똥일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내 생각에는 쿵쾅 쿵쾅 코끼리가 싸고 간 것 같아. 그래 쿵쾅쿵쾅 코끼리야. 야, 아니야! 코끼리 똥은 엄청 크다고! 그러면 길을 가던 야옹야옹 고양이가 잠시 화장실을 빌린 건 아닐까? 그래 야옹야옹 고양이가 그런 거야. 아니야. 여기에는 고양이를 위한 모래도 없는걸? 내 생각엔 말이야. 9999 아마 비둘기가 온 거는 아닐까? 맞아 999 비둘기네. 하지만 비둘기는 위에서 똥을 싸니까 똥이 철푸덕 떨어졌을 텐데 이건 너무 동그란걸? 아니면 느릿느릿 달팽이가 다녀간 건 아닐까? 맞아 느릿느릿 달팽이가 다녀왔나 봐. 그런데
달팽이는 아주 기다란 똥을 싸잖아. 그러면 깡총 아기 토끼가 와서 싼 거 아닐까? 그래 깡총깡총 토끼가 온 거야. 이 똥은 토끼똥처럼 동그랗고 작잖아. 그래, 이건 아기 토끼똥이야. 원숭이 선생님은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나를 보고 눈을 찡긋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재미있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선생님이 치워줄게. 선생님이 날 쳐다보신 건가? 그 순간 난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괜히 바닥만 쳐다보게 되고 추룩추룩 땀도 비 오듯이 쏟아졌어요. 왜냐하면 전 알고 있었거든요. 그건 내 똥이라는 걸. 그런데 선생님도 이미 알고 계신 걸까요? 그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어요. 너 지금 마음이 불편하구나? 잠깐! 이게 무슨 소리지? 원숭이는 휙휙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답니다. 거기 누구 있어요? 안녕? 나는 너의 마음이야. 혹시 무슨 일 있었니? 사실은 아까 전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있었는데 점점 배가 아파왔어. 그랬어? 그래도 밥이 너무 맛있어서 꾹 참았지. 그런데 막 땀도 나고 방구도 뿡뿡 나오더라고. 그랬구나. 너무너무 급해서 마구마구 뛰었어. 슈퍼 울트라 로켓처럼 말이야. 그런데 그만 똥이 떨어져 버렸어. 그것도 화장실 한가운데 말이야. 실수를 한 거구나. 속상하겠다. 그런데 선생님께는 말해보았니? 아니, 모두 토끼의 똥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꼭 말해야 할까? 그렇지만 너는 토끼똥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 지금 너의 기분이 불편하진 않니? 맞아. 사실 내 똥인 걸 들킬까봐 조마조마해. 이제 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선생님께 가서 솔직하게 말해보는 게 어떠니? 그치만 솔직하게 말할 자신이 없는걸. 나는 너가 할 수 있을 거라 믿어. 내가 용기를 불어넣어줄게. 후. 마음에게 얻은 용기로 나는 선생님께 한 발 한 발 다가갔어요. 그리고 귓속말로 선생님. 혹시 선생님 불렀니? 네, 사실은요, 그게 조금 더 크게 말해줄 수 있을까? 선생님, 사실 제 똥이에요. 그랬구나. 실수를 솔직하게 말하기 어려웠을 텐데. 선생님한테 용기 있게 말해줘서 고마워. 친구들도 선생님도 모두 실수를 한단다. 정말요? 그럼 실수를 솔직하게 말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나는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다음에 실수를 하더라도 솔직하게 말해볼 거예요. 차차! 그리고 화장실은 참지 않고 미리 갈 거고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도 신기해요. 어떻게 마음이 나에게 말을 걸죠? 여러분도 어린 시절에 실수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 아이들의 실수도 감싸줄 수 있는 유아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3조 신박하조의 황소윤, 김채영, 신유경, 김다혜, 곽수연이었습니다. 이상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